옥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감정의 충족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시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걸 받고 있는데 너는 아니잖아 라는 걸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드러났던 장면이 영자님, 순자님, 상철님, 옥수님이 같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만두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상철님과 내가 뭔가 긴밀한 뭔가가 우리 둘 사이에 있어라는 걸 계속 티를 많이 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영수님과의 데이트 장면이랑 비슷한데, 영수님과 현숙님과 옥수님과 셋이서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영수님이 옥수님에게 현숙님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옥수님이 우리 엄마 고기 받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도 영수님과 나는 통하는 게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짝이 될 뭔가 운명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숙님한테. 근데 옥수님이 그런 게 되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나랑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이야, 우리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 라는 걸 계속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커플이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셋 다 상철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상철님과 옥수님과 둘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상철님이 이제 옥수님을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옥수님이 결정을 더 미룰 생각 없어요? 판단하시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억울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피해자적인 어휘예요. 영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들 날 악녀로 보고 나는 피해자가 됐고, 현숙님이라는 방해자가 나타났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상철님과의 관계에서도 난 이만큼 노력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사실은 착각인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다 속여놓고, 나를 다 속이고 나서 갑자기 지금 나를 선택을 안 한다고 해? 난 너무 억울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상철님이 반대인 거죠. 옥수님과의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옥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행동하는지가 보였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라포가 형성된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 운명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급발진하고 갑자기 혼자서 앞서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그런 미성숙한 면들이 옥수님한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옥수님과 상철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상철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것과 옥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장면이 옥수님이 상철님에게 인생에서 필요로 했던 사람이지 않았나 라고 말을 하고, 데프코님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 상철님을 이라고 말하는데, 설득이 아니죠. 설득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게 설득인데, 이거는 매달리는 거죠. 나를 뽑아줘.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시를 많이 했고, 그리고 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내가 되게 억울한, 옥수님의 어휘를 사용하면 내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상철님의 표정이 굉장히 묘하게 바뀌거든요. 아마 진짜 옥순을 선택하지 않길 잘했다, 나의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한테 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달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계속 탓을 하죠. 상철님의 탓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관계에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자기에 대한 반성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방에서 대화할 때 그 이후에 좀 알려줬어야 하지 않나.
저도 뒤흔들고 가셔가지고 전 흔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분은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데이트 전에 그게 결정이 났다면 데이트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을 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한 거는 있죠. 그렇지만 너무 내 잘못은 없고 남들이 나한테 배려를 안 하고 이렇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어 라는 방향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지에 계속 사람을 모는 거예요. 대화 패턴을 보면은 계속 상철님을 탓을 하면서,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상철님을 탓을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남녀 대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궁지를 모는 거예요. 계속 네 잘못이고 네 잘못밖에 없고 네가 이랬고 나는 억울하고 너는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계속 탓을 하면서 궁지에 몰잖아요. 사실 상철님이 옥수님의 어떤 행동들이 호감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좀 급작스러운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를 언급하기에는 약간 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배려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건데, 근데 계속 궁지에 모니까 상철님도 얘기를 하죠. 아, 나는 옥수님과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옥수님이 영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만은 아니다. 만약에 저라면 상철님이 거절을 했을 때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달리는 포지션으로 갔잖아요, 옥수님이. 그러면 그 관계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거절에는 오히려 단호하게 돌아서는 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옥수님이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노선을 잘못 정하지 않았나, 한 사람을 차근히 알아보고자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차근히 알아보는 게 좋은 행동인 거잖아요. 다른 출연자들을 말을 하면서 다른 출연자분들을 여러 명을 동시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나 혼자 한 사람을 차근히 알아보는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버려짐을 당한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피해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님이 스스로가 되게 괴롭고 뭐 인터뷰나 라방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같은 패턴의 인간관계라든지 연애를 반복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행동과 언어를 다시 되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후에 내가 연애를 할 때 다른 연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진짜 진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포레무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